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유는 처음으로 개막전 2연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경기 결과 속에서도 단연 주목을 받는 건 첼시와 토트넘의 런던 더비였습니다. 많은 팬들 사이에서는 첼시가 다 잡은 경기를 놓쳤고 토트넘이 운 좋게 승점 1점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첼시를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고 무려 첼시전 5연패라는 늪에 빠져 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리그 2라운드 경기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중요성 때문일까요? 두 팀의 감독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경기가 끝나고 동반 퇴장을 당했습니다. 주말에 펼쳐진 경기였지만 이 두 감독의 설전은 주중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감독이 2라운드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었다는 건 경기를 본 팬들이라면 모두가 인지할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도 놓여 있습니다. 답답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득과 실이 분명히 갈립니다. 우선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이와 달리 새로 영입된 페리시치, 히샬리송, 비수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극장골을 넣은 케인은 지난 시즌과 달리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맨시티를 무려 2번이나 잡아냈고 리버풀과는 2번이나 무승부를 거뒀지만 첼시에는 카라바오컵 준결승을 포함해 모두 4번을 패배한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패배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테가 토트넘의 승리의 DNA를 심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에게 들어온 부진의 빨간불과 냉혹한 현지 매체들의 평가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일시적으로 부진할 때면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다라는 말들이 떠돌아 다녔었고 손흥민은 이런 말들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계속 알렸었죠. 이번 시즌 아직 2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부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컨디션 저하인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케인이 중앙 쪽으로 내려간 자리를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메우며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리그 1호 도움도 기록하기도 했죠. 사우스햄튼전에서는 골은 넣지 못했지만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손흥민의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첼시전은 조금 다릅니다. 손흥민은 유슈팅 1개, 키패스 1개를 기록했지만 오른쪽 스토퍼로 나선 리스 제임스에게 꽁꽁 막혔습니다. 제임스가 때로는 거친 플레이로 손흥민을 넘어뜨리곤 했지만 이는 축구 경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몸싸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79분 동안 리스 제임스를 2차례밖에 따돌리지 못했으며 소튼전에서는 55번의 볼터치를 기록했지만 첼시를 상대로는 29차례밖에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첼시전 이후 손흥민은 지금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선수들에게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제임스처럼 기술과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을 더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쿨리발리의 첫 번째 코너킥 골에서 쿨리발리를 놓쳤다라는 질책과 함께 현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수비 장면에서는 토트넘이 지역 방어를 펼치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 주위에 무려 3명의 첼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만의 잘못으로 몰아가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지역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고 쿨리발리에게 오픈 찬스를 내준 게 잘못이죠.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그레이엄 스네스는 손흥민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손흥민은 수비 시 지나치게 선수만 따라가면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트라이커도 수비를 해야지만 손흥민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출신 오하라도 손흥민의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손흥민은 세트플레이 수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격수도 수비를 하기 위해 돌아오지만 결국 공을 빼서 득점하러 가는 것이라며 손흥민은 자신의 주위에 공이 없으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습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한 경기만 놓고 손흥민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비 시에는 그 누구보다 투지 있는 플레이로 팀의 사기를 북돋았던 손흥민에게 지역 방어를 실패했지만 손흥민이 쿨리바리를 마킹 실패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손흥민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첼시전에서 손흥민이 리스 제임스에게 꽁꽁 묶였던 것은 맞고 토트넘이 포백으로 전향하기 전까지 첼시를 상대로 중원에서 압박당하는 토트넘이 어려운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손흥민의 부진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이고 케인의 동점 극장골에 힘입어 첼시에게 승점 1점을 가져온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무에 좋은 출발을 가져가면서 첫 스타트가 좋은데요. 다음번 울브스와의 경기에서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부진을 씻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